반갑습니다. 네, 저는 재무회계 가르치고 있는 김현식 회계사라고 하고요. 저는 원가 가르치는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다들 우리 세무사 수험생들께서는 객관식 종합반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이제 시험도 점점 다가오고 예. 이제 뭐 객관식 해야 되는데 긴장감도 있고 뭐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해서 객관식 종합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전체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제일 우리 바른 생각에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2번하고 5번이거든요. 그게 다른 데는 좀 없는 거죠. 네네네. 없는 거고 네. 보통은 객관식 종합반 요것만 생각하실 텐데 네. 저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에서는 진도별 모의고사 반이 별도로 운영될 거고요. 5번에서 헬퍼, 이게 좀 이름이 도와주는 사람, 근데 이제 저희 바른 생각에서 1대1 학습 코칭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헬퍼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미 회계사 쪽에서 회계사 수험생들에게도 이 시스템이 좀 도입돼서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호응들이 반응이 아주 좋죠. 예, 반응이 학생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3일 날, 12월 23일 날 개강을 해서 3월 7일 금요일 날 종강을 합니다. 25일 크리스마스니까 그 바로 이틀 전에 저희가 개강을 합니다. 네. 이유가 있죠. 예. 이미 11월 22일인가에 여러분들 내년 시험 1차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4월 26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두어 달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 속에서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 시험 직전 두 네, 달, 시험 두 달 직전 정도는. 2달. 그래서 3월 7일쯤에 종강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마지막 객관식 종합반에서 들은 것들을 정리하고 자기 체화하는 시간으로 그 정도 시간은 그 정도가 필요하다 남아야 생각이 쫄리지 않지. 아. 네? 너무 타이트하면은 예. 이게 그냥 이거 좀 밀렸다 하면 바로 시험이니까. 네, 배우고 쫄리기 바로 때문에, 들어가면 좀 예.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3월 7일 날 종강을 하고 나면 4월 26일까지 한 7, 8주가 남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나중에 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겠지만 저희 바른 생각의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가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객관식 종합반이 끝나고 2달 정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충분한 자기 복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안에만 있어서 그 2달을 허송세월하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되게 알차게 두 달 보낼 것 같지만 사실은 한 7, 80%는 책상에는 앉아있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예. 불안하고 진도 못 나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6번에. 매주 말에 토요일 정도에 6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4주는 진도별 모의고사, 2주는 전범위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파이널 리뷰로 수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진도 뽑은 뒤에 모의고사 보시고 하면 그렇게 그냥 크게 일정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정리를 해가면서 시험 대비가 되도록. 그리고 나서도 2주가 남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정리. 최종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마지막 2달을 흔들림 없이 선생님이 좀 잡아줄 수 있죠. 모의고사와 강평을 통해서. 일정 되게 잘 짰네. 하여튼 또 진도별 모의고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하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아주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안 되고. 예. 요즘은 정말 객관식이 문제은행식이라서 계속 반복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빨리 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정에 대한 소개는 드렸고요. 자, 그럼 어떤 분이 들어야 됩니까? 예, 뭐 객관식 수업이라는 걸 우선 제일 이제 잘 바람직한 거는 기본 이론 수업은 좀 정리가 되고 기본서를 한 1회독 정도는 정확하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한 사람 예. 그 사람들이 제일 효율적으로 객관식 종합반을 듣겠죠. 네, 근데요. 근데 또 그렇게 객관식 이제 기본 종합반을 드는 학생들이 객관식 종합반을 듣기도 하지만요. 저는 또 다른 생각도 좀 있는 게 지금 기본 종합반을 조금 늦게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다가 이 기본 종합반에서 배우는 과목 전체 1회독이 한 1월 달쯤에 이제 끝날 것 같은 학생들. 또 저는 좀 미리 지금부터 객관식 종합반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1월에 그걸 끝내고 내가 모든 과목 다 듣고 객관식 종합반 시작하겠다고 하면 이게 밀리는데 예. 왜 그러냐면 세무사 시험에서 제일 시간을 객관식 준비할 때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목이 재무회계와 세법이에요.
네. 그래서 재무회계 세법은 되게 한참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런 다른 선택 과목이나 이런 과목에 시간을 이제 기본 이론 본다고 이 재무회계 세법을 뒤로 밀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거나 다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재무회계 세법 어느 정도 정리됐고 그 다음에 재정학이나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공부가 좀 덜 된 사람이면 지금 객관식을 시작해서 재무회계 세법 공부하면서 그거를 이론 정리를 하고 객관식 준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 혹시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빨리 객관식 종합반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시는 예, 게 낫다. 정리하자면 회계학이나 세법의 기본 강의를 이제 다 수강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신다 그러면 객관식 종합반을 바로 수강을 하시면서 재무회계나 세법은 객관식반으로 빨리 공부를 해서 복습도 하고 그거를 숙달하시고 숙달해야 예, 예, 되니까. 예. 그러면서 나머지 과목의 기본 강의를 듣고 또 객관식 종합반에서 진행되는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그게 밀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3월 끝났을 때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제대로 대비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기본 종합반 끝내신 분 끝내지지 못했지만도 주요 과목이 끝나면 수강해도 좋다. 그리고 그래야만 내년 시험에 좀 합격 확률이 많이 높아질 거다. 그렇죠. 예, 차이가 예, 많이 날 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합반의 큰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할 시간이 네. 됐는데요. 여기 첫 세 줄은요, 사실은 뭐 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저희 객관식 종합반을 많은 학생들이 기본 종합반에서 기본 그 어떤 이론을 1회독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숙지해야지만 객관식 종합반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보통 다 반납하고 나타나죠. 하나도 아유 이 수업 들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까먹었나? 뭐 이렇게 될 거라 까먹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까먹었다고 전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걔를 설명해 드려야죠. 다시 빠르게 다시 근데 이제 그걸 기본 수업처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빠르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연히 어떤 주제에 대표적인 객관식 문제나 기출 문제를 하나 갖다 놓고 관련된 설명을 쭉 해주면서 기본 이론에 대한 복습도 시키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적응 훈련도 시키고 그건 사실 우리 바른생각 종합반뿐만 아니라 많은 객관식 종합반에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 수업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김용남 선생님도 분명 그러시고요. 저희는요. 기본 이론에 대해서 완성도가 조금 없다 하더라도 이끌고 갈 수 있는 강의의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 종합반에서 조금 못하셨다고 하고 아직 지식이 솔직히 좀 고생은 했는데 전무한 것 같다고 해도 용기 내시고 오세요. 저희가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예, 계속 또 반복시키고 반복하는 거니까 저희의 목표는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한 번 들었는데 많이 까먹었다. 그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 네. 응? 그래야 합격 확률이 또 높아질 거다라는 건 뭐 확신합니다. 형 그러면 위 세 개는 사실은 뭐 그리고 일반적인 특징인데 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객관식 수업을 들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한번 책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객관식 문제집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책에 답이 있으면 답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그럼 어떤 친구들은 그 문제의 답을 꼭 그 답안지처럼 다 풀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 답이 긴 거는 혼자 책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세히 적은 거고 실제로 그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하게 푸는 계산기 몇 번 두드려서 푸는 이런 요령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책에 쓸 수는 없잖아요. 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은 강의하는 사람들이 수업에서 강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그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시간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부족한 상태에서 이거를 줄여서 시간 안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려면 여러분 요령을 익혀야 돼요. 근데 그 요령이라는 게 수업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객관식 수업을 들으시면서 각 과목별로 문제를 푸는 요령, 요거를 확실하게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좀 각 강의하는 분들이 자세히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얻는 데 있어서는 책 혼자 보는 것보다 수업을 들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예, 맞습니다. 제가 깜빡해서 놓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저희. 어떤 것도 있냐면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제 수업을 들어도 그렇고요.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의 대부분은 빨리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을 책의 해설과는 무관하게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잖아요, 형. 우리 학생들이
기출 문제만을 풀고 1차를 대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원가만 이제 네, 예를 한번 말씀해 든다면 주시면. 원가의 경우에 아마 대부분 수험생은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의 원가 문제가 난이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옛날에 있던 기출 문제들은 다 난이도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제도 내가 상담했던 세무사 2차 수험생인데 그 친구는 기출 문제 막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 자기 원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출 문제만 풀고 여러 번 보고 들어갔는데 세무사 기출 문제만. 예. 그랬더니 시험장에서 풀리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준 거는 그 세무사 기출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고 실제 최근에는 경향이 높아져서 이 문제보다 난이도는 우선 높아졌고 그다음에 원가 기준으로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걸 몇 년치 모아봐야 그 기출 문제는 빵꾸나 기출 문제에서 건드리지 않은 주제가 너무 전 많아서 범위가 커버되지 않는다는 빵꾸 거죠. 나는 주제가 네, 생기니까 네, 네. 걔만 자꾸 보다가 빵꾸 나는 거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가나 재무회계도 마찬가지. 우리 이 시험 과목을 그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 보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위험하다. 응?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객관식 수업에서 기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객관식의 기출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빵꾸난 주제를 그런 문제들로 채운 거예요. 각 저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수업에서 그런 시험에 나올 주제들을 모두 설명하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런 기출 문제 이외에 빵꾸난 주제 어느 부분이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정리해서 줄 거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주제를 다 함께 정리할 수 있다. 수업을 들으셔야. 오케이. 그 얘기를 결국은 객관식 종합반을 꼭 수강해야 되는 이유는 그 수업에서 직관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기출 문제만 풀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전 범위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강의를 한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야지만 그게 내년 시험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대비가 네,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리고 저희 또 바른 생각에서 특별히 새로 도입한 이 네 번째가 있죠. 저희 뭐 이제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예. 재무회계 세법이 수험생들이 편차가 되게 예, 심해요. 예, 예. 재무회계 세법이 이제 어제 상담한 친구도 본인은 재무회계 연습서까지 본 거예요. 1차 세무회계 생인데. 책까지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에 떨어져서 그래도요. 결과가 안 어쨌든. 좋아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준비도 다 했는데 객관식 종합반을 들을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이 수업이 너무 쉬울 수 있고 반대로 아주 지금 허덕하면서 초심자 허덕허덕하면서 사회독을 끝낸 분. 세법 뭐 까먹으면 앞에 까먹으면서 까먹으면서 마지막 버리면서 채우는 분. 뭐 총량을 딱 세법 요만큼 지켜가면서 가는 친구 뭐 이런 애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험생이 한 수업을 들으니까 예. 재무회계 선생님들 세법 선생님들은 평균적인 정도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다 보면 양쪽이 다 학습 성취도 시간 쓴 거 대비 효과적이지 않은 학습 성취도를 가지게 되는 거꾸로 만족도가 경우가 낮아져요. 많은 결국.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재무회계 세법은 학습 코칭을 하는 저희 헬퍼를 하고 계시는 회계사 세법 담당하는 회계사분과 재무회계 담당하는 회계사분이 직접 우리 모든 종합반 수강생들에게 각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도록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로 좀 그 주제로 퀴즈를 풀면서 한번 정리하게 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것들은 꼭 챙겨갈 수 있도록 수준별 퀴즈를 이제 내서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이렇게 하려고 보면 수업을 듣는 일정이 서로 좀 어긋날 거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 애들 1.5배속으로 봐야 되고 예, 예. 어떤 친구들은 1배속이지만 중요주는 2번 봐야 되고 그럼 반복도 해야 돼요. 네. 그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과목은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의 학습 일정을 짜서 그 일정에 맞춰서 수업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 본 것들을 헬퍼들이 어드바이스 해주고 퀴즈 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 헷갈린 부분 설명도 좀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 그렇게 하면은 재무회계 세법을 각각 수준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시간으로 가장 실력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지금 이게 재무회계와 세법의 수준 편차 때문에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각각의 적합한 이제 우리가 학습 코칭을 하면 사실은 여기에서 시간이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제 과목이나 세법은 1.5배속으로 들어도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1배속으로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맞게 하면 그럼 1.5배속으로 듣는 분들은요. 시간이 꽤 많이 남을걸요.
그래서 제 과목이나 세법도 잘하게 될 수 있지만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입하고 학습을 더 할 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고 그렇게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친구들은 동차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시간을 좀 빼서 세법학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 있고 뭐 예, 뭐 그럴 여러 수도 가지 있죠. 예. 자기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서 자기 수준에 맞는 부분만 객관식 준비를 하면서 최소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과목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의 성적도 좋아지거나 혹은 다른 과목은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장 만들 수 효율적으로 있다는 시간을 거죠. 쓸 수 있는 방법이죠.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제 수업을 보면요, 저 이제 과거에 우리 뭐 세무사 시험이든 우리 회계사 시험이든 간에 객관식 종합반 하다 보면 결국은 100명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남는 거는 한 반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뭐 제가 못 가르쳤었냐? 그거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너 한번 가르쳐봐라. 이게 실력이 이 바닥에 이제 연습까지 다 본 친구들이죠. 근데 결국 참지 못해요. 야, 이걸 내가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예, 비효율적이라는 형 어디 갔어? 그러면 선생님 독서실에서 2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참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저희 둘이 이런 상황을 의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 헬퍼라는 분들이 개인별로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수강하고 어떻게 성취도도 체크해 드리고 해서 공부에 대한 피드백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기 위해 두 과목의 학습 코칭을 객관식 종합반을 들으시면 꼭 해준다. 예,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공되는 돼요. 이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바른 생각 객관식 종합반의 큰 장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식 종합반과는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 객관식 진도별 모의고사 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객관식 종합반을 수강하는 분들도 있는데 수강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 번 시험 봤다거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 2차 이번에 안 돼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네네네, 친구들. 그런 분들. 이제 이런 친구들이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진도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차 공부를 다시 하면서 막 이렇게. 왠지 한 번 합격해 보거나 응. 아니면 여러 번 트라이 했던 분들은 그냥 내성적으로 난 이거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고 좀 약간 얕보는 느낌? 그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지난번에 공부할 때 좀 많이 그 오버의 페이스를 해가지고 리듬이 좀 깨져서 지금 아직 리듬을 못 찾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아니면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가을부터 돌아오셔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하는데 가을부터도 있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리듬이 깨져 있으면 이걸 다시 공부 리듬 맞추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진도 자꾸 밀리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진도 밀리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 매주 토요일에 진도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 원가라면 진도를 나눠서 재무회계도 6번에 걸쳐서 진도를 나눠가지고 그 진도별로 진도를 저희가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한 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그 진도에 해당되는 걸 공부를 해서 그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학습 성취도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도도 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도를 안 물리고 학습 성취도도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객관식 진도별 모의고사 반입니다. 사실은 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이거 시험이다라고 하는 실전 경험, 능력도 배양할 수 있고 또 어딘가에서 소위 처박혀서 혼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거나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 나와서 코에 바람도 놓고 그러면서 긴장감 속에서 체크하다 보면 생활 리듬도 좀 잡힐 것 같아요. 형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딱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쫙 모의고사 보고 복귀 좀 하고 일요일날 좀 쉬고 다시 또 텐션 있게 월화수목금 딱 지내고 그리고 이게 객관식이 또 무한정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모의고사반은 딱 12주 동안에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12주가 끝나면 내가 전 과목 1회독이 이 모의고사로 내가 정리되는 거야라는 또 어떤 시간 통제도 할 수 있고요. 계획이 딱 서는 거고. 그 기간 안에 진도 밀리지 않고 학습 성취도 확인하면서 딱 끝낼 수 있게 네네. 그렇게 저희가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객관식 진도별 모의고사 반은 그 객관식 종합반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안 어울리는 반인가요? 아니죠. 저희 이제 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객관식 종합반을 여러분이 수강하시면 객관식 종합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과목별. 그 시간표에 맞춰서 저 진도별 모의고사 보는 시간이 타임라인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객관식 종합반을 듣는 분들은 수업을 듣고 복습하신 뒤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그 모의고사 일정에 맞춰서 자기가 그 일정에 해당되는 거를 스스로 공부해서 진도 밀리지 않도록 하면서 끝까지 가시면 여러분이 모든 과목의 진도를 끝내면서 학습 성취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객관식 종합반을 수강하는 학생들께서는 제 과목 재무회계가 진행될 때는 그거에 맞춰서 재무회계 모의고사가 실시될 거고, 현 과목 원가관리회계가 진행될 때는 거기에 맞게 8번 또 그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네. 객관식 종합반의 시간표 그 일정에 맞게 모의고사가 제공되니까 일석이조네요. 종합반도 그렇죠. 끝내고 모의고사를 그리고 통해서 성취도 저기서 확인하고. 본 모의고사들에서 틀린 문제는 저희 시스템상, 이건 시스템으로 보게도 시스템상 다 오답 노트로 가기 때문에 그 오답 노트에 자기가 많이 틀린 챕터가 자기가 성취도가 낮은 챕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저희가 회계사 객관식 종합반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예. 그거 모의고사 본 친구들이 거기 오답 노트에 있는 거 모여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보고 그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시험 직전 2주 전에는 틀린 틀린 걸 것만 계속 한번 다시 봐야 확인하면 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요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잘 보면 자기가 틀린 게 모여서 내가 각 과목별로 약한 챕터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약한 문제 유형들까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진도도 안, 특히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진도도 안 밀리면서 내가 약간 취약점,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유형들, 이게 정리가 다 될 거다. 옛날 같으면 책 한 권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틀린 거만 우리가 막 거기 넘기면서 거기에 이제 찾아보고. 표시하고 네. 뭐 태그하고 막 이런 거 예, 하고 예, 예.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혼자서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자기 계정에 오답 노트로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재고 자산을 들어가면 여태까지 재고 자산에서 모의고사 봤던 그 분야에서 모의고사 봤던 틀린 것들만 쫙 모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객관식 진도별 모의고사도 보고 파이널 리뷰에 있는 파이널 네. 모의고사도 보고 두 번을 다 보면 양쪽에서 틀렸던 문제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그 틀렸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다른 것도 한번 체킹은 해야 되지만 특히 강조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그건데 걔네들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갈 때 그때 봤던 요 내용들이 정리돼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결국 저희 바른 생각에서 어떤 과정을 들으시든지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된 객관식 모의고사는 모두 본인의 계정에 통합되어서 오답 노트에 다 모여 있군요. 그렇죠. 재무회계 딱 만약에 재무제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봄부터 들었던 뭐 기본 종합반에서 기본 오답. 종합반에 오답했던 거, 여기 진도별 모의고사 오답했던 거, 그다음에 나중에 보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오답했던 거. 다 모여 있으니까 네. 내가 어디를 틀리나. 그러면 아마 정확하게 통계가 확인할 좀 수 나올 있어요. 것 같아요. 저는 네. 나는 뭐 재고 자산이 약해, 나는 어. 현금흐름표가 약해, 그럼요. 그것도 보이고 그리고 어느 유형이 내가 틀린지도 보이고. 그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진도별 모의고사를 한번 수강해 보시면 잘 느끼실 수 있죠. 예, 후회하지 않고 꽤 만족하실 거고요. 특히 그럴 것 마지막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안다는 게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기가 저희는 약점을 아는 거. 그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 구조를 이제 짰는데 아직 수험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다 예, 예, 보니까 아직 입소문은 들렀지만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한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건데. 네.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하나?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의 좀 많은 어떤 호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시 또 중요한 게 수강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강료에 대한. 수험생 돈 네, 주죠. 그럼요. 요즘 학생들 저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좋지는 그럼요, 않거든요, 그럼요. 요즘에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네. 받아서 하는 경우도 부담 많은데 되는 그리고 것도 자기가 있고. 벌어서 하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예. 아껴 써야 되고 저희가 아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죠. 예. 그래서요, 사실은 시중에 소위 그 메이저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학원들이 객관식 종합반이 한 115만 원?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죠. 뭐 네네. 메이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부분의 종합반이 학원? 다 예, 그런 것 115만 같아요. 원, 1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7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객관식 진도별 모의고사, 이건 별도의 상품인데 객관식 종합반을 수강하지 않으시고 진도별 모의고사만 수강하시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화살표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수강하시면 10만 원 더 추가 할인이 돼서 105만 원에 할인이 됩니다. 105만 원에 수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 기본 이론 수업도 들으시고 진도별 모의고사 같이 가는 같이 거죠. 보시면서 진도별 모의고사에 틀린 문제들 오답 노트에 넣어서 나중에 정리하시기 편하게 네. 이렇게 가시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뭐 여러분이 나는 뭐 혼자 공부하겠다 그러면 세무사 객관식 종합반만 별도로 끊으셔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중 선택하셔도 되고 둘을 같이 하셔도 되고 그건 뭐 뭐 따로따로 여러분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친 게 싸니까. 예, 합친 게 이거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합친 게 10만 원이 더 쌉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헬퍼라는 게 또 별개의 상품인데요. 이거 형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재무회계나 하고 세법? 세법은 그 과목의 헬퍼입니다. 그 과목을 공부하는 재무회계 담당하는 헬퍼분과 세법 담당 헬퍼분이 그 과목을 책임져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종합반을 드는 친구들이 이제 보면 대부분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을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생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종합반에 오는 경우에 여러 명이 같이 오지 않고 혼자 오다 보니까 약간 외로운 늑대처럼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헬퍼는 여러분의 전체 학습과 관련된 헬퍼입니다. 아침부터 언제부터 공부 시작하고 그 체킹할 거고 그다음에 언제 공부를 끝내야 되고 복습이 각 과목별로 어떻게 됐는지부터 하고 그다음에 1대1 상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있는 요 헬퍼를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그 동료 수험생이 있으면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가 될 거니까 서로 저기 튜터링관에서 함께 앉아서 공부를 할 건데 물리적으로도 네,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그래서 같이 아침에 와서 동일하게 공부하고 동일한 수업 시간표를 듣고, 같이 움직이고 수업 듣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 같이 또 수업 듣고 마지막에 끝날 때 같이 끝나고 이러니까 뭐 상담도 받고 동료 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앞에 코치가 있는 거죠. 코치가 여기 선수들이 함께 뛰는 수험생 선수들이 있고 헬퍼가 코치가 돼서 여러분의 생활 리듬을 코치해주고 학습도 코치해주니까 모든 운동 선수들 운동 누가 제일 잘해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선수다. 요즘 누가 잘해요? 김영 그 잘 웃는 그 남자 선수는 너무 오래된 선수인가요? 너무 옛날 이제? 선수고. 안세영 씨? 안세영. 예. 안세영 잘하잖아. 그러면 왜 코치한테 코치를 받아? 혼자 해도 안세영 제일 되나? 잘하는데. 그래도 아니죠. 근데 다 코치가 있는 이유가 맞아요. 그 코치들이 둘이 붙어요. 생활 코치, 리듬, 운동 이렇게 웨이팅하고 이런 거 하는 코치가 있고 테크니컬 코치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 생활하는 코치, 그다음에 과목을 또 해주는 코치 이것들을 헬퍼가 해줄 거고 그래서 원래 헬퍼는 한 달에 15만 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종합반 학생들이 12주 동안 하게 되면 30만 원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달에 10만 원으로 30만 원에 여러분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요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난 잘할 수 있다. 자기 관리 잘 되고 하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위에 걸 들으시면 되고 근데 난 종합반에 왔지만 좀 공부하다가 좀 불안하면 누구한테 상담도 받고 싶고 의지도 좀 하고 싶고 동료 집단도 좀 같이 동일한 리듬으로 하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헬퍼를 여러분이 함께 수강하시면서 진행하시면은 아마 제일 안정적으로 위험이 제일 작은 12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 자체도 스트레스가 많지만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이 사람의 뇌가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가 있으면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 에너지는 100% 공부에 써야 되는데 사실 혼자 이제 뭐 이렇게 학원 나오고 뭐 하다 보면은 나오는 때부터 에너지 쓰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좀 더 잘까? 뭐 할까? 그다음 저녁 좀 일찍 갈까? 뭐 이게 다 뇌를 쓰는 건데 거기에 뇌를 소모하는 거가 공부에 쓰는 뇌를 줄이는 거라 제일 공부가 잘 되는 건 그냥 조건반사. 아무 생각 없이 언제 나와 하면 나오고 언제 들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그래서 밥 먹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딱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부터 뇌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책 안 갖고 왔네? 뭐 이렇게 되면. 선생님, 여러분들 저기 말이 씹혔는지 몰라도 파블로프의 개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앞에 꼭 그 말이 있었습니다. 제 발음이 좀 빨라요. 연음이. 근데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좋고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리듬을 루틴하게 유지하는 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나는 스스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투자한다 생각하고
요 헬퍼를 해서 생활 리듬도 관리하면서 이 12주를 지낼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자세하게는 나중에 구원교 회계사님 모시고 한번 더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강사 선생님들 소개인데요. 전하 김현식이, 그다음에 또 여기 김용남 선생님, 또 세법의 이승원 선생님,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재정학의 신경수 박사님은요, 불필요한 강의를 없애고요. 딱 저희 세무사 1차 시험에 적합하게 강의를 구성해서 아마 시중 학원 그 어떤 객관식이나 기본 강의에서 가장 컴팩트한 강의를 짧은 제공. 강의죠. 네. 그렇다고 또 뭐 가르칠 걸 안 가르치냐? 안정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시길 안정적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맞게 해준다 이겁니다. 사실은 어쩌다 나오는 소위 킬러 문학이라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과투입을 하고 과투입을 해도 맞을 확률이 사실 10% 내외예요. 그런 것들을 학원 강사 간의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가르치고 중요하다고 별표를 쳐주는 강의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건 과감하게 생략하자. 대신 확실하고 쉽게 80점 맞을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만 투입하시면 된다라는 게 이분의 모토죠. 가장 효율적인 강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상법의 박순욱 회계사님은 사실은 상법과 관련 회계사님이시긴 하지만 상법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셔가지고 아마 강의 중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뭐 텍스트들을 어떤 사실- 연상할 수 있는 무언가 사례와 연동해서 연동해서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머릿속에 남기도록 그리고 네. 가장 꼭 필요한 문장, 꼭 필요한 문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아마 강의를 잘 하고 계시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문일 변호사님께서는 행정소송법 작년부터 바른생각 개원 시부터도 해서 계속 강의를 해오셔서 아마 요즘은 좀 학생들이 보는 것 같은데요. 행정소송법에 대해서도 아마 가장 컴팩트한 강의를 기본 강의나 객관식 강의에서 하고 계시고 그 수업을 들으면 또 안정적으로 목표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게 강의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상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취향에 맞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 전문성 갖춘 분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바른 생각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바른 생각의 큰 강점이라고 믿고 싶고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1:1 학습 코칭 시스템 일명 헬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헬퍼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두 분 모셨거든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수훈 회계사고요. 저희는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학습 및 생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출범시킨 헬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5명 정도 현직 회계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5명 중에 저희 2명만 대표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바른 생각에 기대주. 황수훈 회계사님. 네. 왜 2명만 나왔어요? 다 오시지? 좀 자리가 협소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요? 기준이 뭔데요? 말주변?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오늘 기준은 얼굴입니다. 위험한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내린 차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랜덤인 것 네, 같은데. 난 랜덤인 것 같은데. 그냥 시간 되는 두 분? 랜덤인 것 같은데. 나는 무신데. 다음에 네. 귀여워. 처음에 A부터 Z까지. 네, 그럴 수도 있고. 내 말이 맞잖아, 랜덤. 랜덤. 랜덤입니다. 자, 랜덤. 자, 또 선생님 또 성함도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원교 회계사입니다. 저희 바른 생각의 기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바른 생각의 기대주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어렵냐? 생활 관리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험 기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생활 관리가 정말 힘든데 저희가 학습 관리를 표방하면서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관리를 더 빡세게 해드릴 예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완성도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학생들 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 뭐랄까 아주 야근 공부, 합격을 위한 테크니컬한 공부는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목이 A, B, C, D가 있는데 어느 날 A가 두려워. 그러면 하루 종일 A만 하고 일주일 내내 A만 해요. 그래서 B를 스스로 약하게 만들어요. 또, 그럼 또 B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 빼서 여기다 넣고 이것 빼서 여기다 넣고 계속 그냥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나무랄 것도 없는 게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해요, 사실은.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전문가가 보기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코칭하는 전문가가 보기에 조금 요령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세무사 객관식 종합반과 관련해서 헬퍼를 지금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럼 과연 우리 헬퍼라는 건 객관식 종합반 과정에만 있는 어떤 그런 그 헬퍼 시스템입니까? 뭐 전 과정에 다 있습니까? 좀 그런 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가시죠. 저희가 이 객관식에만 있으면 헬퍼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생활관리라는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합격을 할 때까지 아하. 쭉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게 객관식 과정에 지금 객관식 과정이니 객관식 과정에 있을 때는 객관식 과정에 맞는 관리 예. 그리고 1차 시험 직전에는 1차 시험 직전에 맞는 관리 음. 그리고 또 1차를 합격하고 나면 또 동차생일 때 받아야 되는 관리가 음. 다 다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부가 다르니까. 공부도 다르고. 그리고 네. 학습의 수준이 달라졌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이 어느 정도 익힘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이제 유해생쯤 되면 어느 정도 관리는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답안지 작성이라 오히려 맞아요. 다른 것도 예, 예, 필요한 예. 거죠. 예. 그래서 내가 1차를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저 헬퍼들을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하. 저희는 언제나 함께 언제 있다. 어디서나 뒤를 돌아봤을 때 제가 있을 수 있다. 아하. 네, 그렇게 저희는 그런 컨셉으로 아.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별로 도와드릴 음. 예정입니다. 결국 헬퍼는 공부 시작해서부터 최종 합격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다 있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저희가 이제 세무사 종합반 기준으로 해서 객관식 종합반 기준으로 이제 헬퍼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차생이 제대로 합격하려면 이제 강사가 해야 될 부분과 학생이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같이 논의해 봤을 때 강사가 학생에게 해줘야 될 거 그게 저 왼쪽에 있는 두 가지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선 잘 이해시키나? 아, 예. 뭐, 아. 나름, 네. 문제 스킬은 잘. 아, 예. 아. 저 김현식입니다. 예. 예. 말하면 이와 예. 예. 알아. 아, 예. 예. 혹시 제 이름 까먹으셨나 해가지고. 예. 예. 아, 용남이 형. 저 현식이에요. 예. 성도 있어, 성도. 자,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론을 잘 이해시키고 스킬을 잘 설명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예. 학생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낙 여기 강사분들 워낙 레전드이신 분들이고 저희가 강사님들만 계시다고 다 합격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 저희가 헬퍼팀끼리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암기가 돼 있어도 문제를 또 풀어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한 반복 및 숙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두 개는 전적으로 학생 스스로 오롯이 해내야 될 학생의 영역이죠, 사실은. 학생의 역할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 예. 그 못하는 학생들은 왜 못할까?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세 가지가 저희가 잡은 것인데 사실은 2번이랑 3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아는 것만 반복하게 된다. 음. 이건 저희가 너무 공부가 힘들고 이제 길어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풀게 되는 거죠. 공부도 편식을 하는구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음.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아는 것만 반복하는 게 뭐 무슨 문제 있나요? 우리는 60점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100점 만점에. 내가 예. 이미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30점밖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 빠르게 캐치해서 나머지 30점을 채우는 공부를 그렇죠. 해야 나머지 하는데 70점 중에서 30점을 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체크. 60점을 맞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원래 알고 있던 30점에만 손이 가고 내가 잘 모르는 30점에는 손이 잘 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강의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음. 배우고 나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에 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좀 어렵다거나 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거나 음. 아니면 암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거나 그러면은 음.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안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외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만점이 100점인 시험에 도전해야 되는데 만점이 30점인 시험을 도전해서 맞습니다. 30점을 다 맞고 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적 귀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예. 그 복습을 빨리 하죠. 복습을 그리고 빨리 실력이 해요. 완성됐다고 믿을 복습을 수도 빨리 있고. 하고 맞아. 나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생활은 30점이 대강해. 30점 정말 응. 완벽한 30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그럴 수 어렵고. 있네요. 그러면 그럴수록 생활 리듬이 그냥 와가지고 빠르게 복습하니까 늦게 나오기도 하고 막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또 생활까지도 깨질 수 있겠네요. 그럼 저 세 번째랑 또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결 안 돼도 또 별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좀 또 설명해 주실래요? 사실 저게 두 개가 독립적으로도 중요한데 저희가 1차 합격을 위해서 지금 시기부터는 두 개가 연관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객관식반이 지금 3개월 과정인데 이게 맨 처음 시작했던 과목을 30점만 빠르게 복습을 하고 공부를 안 해버리면 뒤에 가서는 그 뒤에 과목도 해야 되고 앞에 한 과목도 해야 하는데 이때 이미 내가 범위를 축소해서 조금만 하고 공부를 안 해버리고 나면 이 뒤에 가서는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예. 외면하고 그리고 시간 관리도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내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중도에 포기를 하고 퍼져버려. 그렇지. 퍼져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부가 이제 많이 밀리면 이제 잠을 줄여. 이제 잠을 줄여서 맞아. 그 착한 학생들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예, 열심히 예. 하겠다는 마음이니까 잠을 줄여갖고 내가 얼마 전에도 상담한 친구가 잠을 줄인 거야. 저 누군지 잠을 알아요. 줄이는데 예. 잠을 줄여서 하루에 뭐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걸 난 의무감으로 다 복습을 해야 근데 되니까. 그렇게 세 달 못 하지. 근데 그렇게 예. 세 달은커녕 한 예, 일주일 하다 보면 일주일 한 10일 지나고 나면 컨디션이 망가지는 거야. 몸이 완전히 몸이 망가지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멍해지는 거지. 예. 앉아는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의무감은 되게 강한 애야. 착한 애인데 예. 공부의 생산성은 매우 나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악순환- 시작하기 전에 그 고리를 끊고 제대로 리듬을 유지하면서 가게. 그런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벌어지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조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리. 우리 헬퍼분들이. 맞습니다. 이게 그 상황까지 이미 갔다는 건 사실은 되돌이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 본인은 거예요. 되게 고생하고 예. 결과물은 굉장히 안 나쁘고. 좋고 그런 케이스가 내가 보기에는 한 30%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그러죠. 많아. 예. 응?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 완벽한 암기와 반복 숙달이 안 되니까 그럼 저거를 이제 우리 헬퍼팀에서 해결해 줘야겠네. 네, 결국 학생들의 문제점은 파악이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도와주실 예정이에요? 처음에 1번이 메타인지, 좀 고급스러운 단어인데. 플래너, 영어도 있네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저건 한글로 쓴 영어고 영어로 쓴 영어네요. 다 영어입니다. 근데 앞에는 아하, 그러네요. 메타인지는 좀 고급스럽고 예. 그렇다는 거지. 아하. 일단 선생님 그러면 저기 메타인지가 뭔지 먼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좀 너무 고급스러운 너무 단어인데? 고급스러운 단어야? 너무 예. 고급스러워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앞에 좀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메타인지는 본인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캐치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모르는 영역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없으니까 맨날 아는 것만 무의식 중에 반복하게 되고 그럼 성적 향상은 없게 되고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성적은 아무리 올라도 이 부분에서만 아는 부분에서만 모르니까 네. 사실 여기는 이제 아무리 공부해도 오를 데가 없거든요. 이미 다 완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캐치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도록 저희 헬퍼가 도와드립니다. 예, 그럼 결국 메타인지라는 건 자기가 모른다는 것, 모르는 부분을 캐치하는 능력을 말한다면 맞습니다. 그럼 메타인지를 바이 플래너가 좀 도와주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실패하는 학생들은 모르는 부분은 모르고 아는 부분만 한다고 했으니까 네네. 근데 뭐 플래너라는 걸 쓰면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플래너를 만드는데 저희가 진짜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저희 헬퍼팀이. 그래서 이 플래너에 따라서
플래너를 작성을 하고 저희와 또 주간 상담을 받고 그리고 전략을 수정하면서 계속 플래너를 작성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타인지가 형성이 되고 자기 약점을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게 도와드린다. 모든 목표는 성적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찾게 도와주는 게 플래너고 나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수험생인 나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플래너에 기입만 잘 하다 보면 네. 내 스스로 내가 여기가 약한 애를 깨우치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그걸 얘기도 보고. 해주고 자기가 거기 적으면서 약한 점이 보이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저 1번 과정을 통해서 플래너를 작성한 걸 또 선생님한테 뭐 검사받거나 뭐 선생님과 상담하는 기회도 있는가 보죠? 맞습니다. 매주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고 그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1대1 맞춤으로 해서 마련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렇죠. 저 플래너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겼는지도. 1년, 그러니까 음. 공부라는 게 사실은 길게 보면 12주지만 알고 보면 한 주 한 주를 잘 치어가다 보면 12주가 되는 거지. 그게 그냥 쭉 가지 않고 매일매일은 맞아요. 좀 너무 짧고 예.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를 음. 계속 피드백하면서 모디파이 해서 맞아. 예. 영어를 계속 쓰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럽네요. 그래요. 예. 잘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그때 잘 최적의 공부 상태가 되도록 시간이면서 학습 내용까지 요거를 해주는 게 플래너네. 네. 예? 맞나요? 개인별로 맞춰서. 아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사전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 저희는 계획을 12주 동안 12번을 바꿔야 한다. 예. 요거를 이제 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주마다 메타인지가 형성되면서 예.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수정 경로가 생기는 거지. 맞습니다. 팀앱 우리가 하듯이. 예. 맞습니다. 교통량 따라서 바꿔주고 길. 예. 그렇죠. 네, 저희가 요 헬퍼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처음 학생들한테 요 말을 똑같이 했더니 계획을 하루마다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짧고. 아이. 그거는 다 그냥 오늘 내가 공부 얼만큼 했고 내일 얼만큼 할 거야라는 계획만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목표치를 딱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예. 내가 오늘 공부 얼만큼 했고 나 내일 얼만큼 할 거야 요거에 지나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진도를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근데 이걸 하다가 오늘 시간을 끝내고 나니 못했어. 그럼 못했을 때 내가 리듬이 일정한 사람이면 이걸 못한 걸 내비두고 집에 가면서 내일은 그 시간에 좀 더 집중해갖고 그것도 하고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되는데 맞아요. 오늘 못하면 내일 계획표를 수정해. 맞아요. 그럼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미는 거야. 24시간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예.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계속 내가 밀린 거를 캐치업해야 돼. 그게 일주일 누적되면 이제 벌어지니까. 뭔가 상황을 그 그러면 이제 벌어질 맞아. 때는 새롭게 피드백해서 나는 그 텀이 일주일 정도가 제일 바람직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헬퍼팀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 목표치도 있으면서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하도록 계속 조정해가는 오케이. 롤링 플래너. 맞습니다. 롤링 플래너. 영어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야, 저희한테 스페링 대라 그러면 좀 힘듭니다. 롤린? 아,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안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우리 헬퍼께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2번은 사실 누적 복습이란 말은 제가 학원 강사로서 또 뭐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도 많이 뭐 들어봤고 알 것 같은데 3번 백지 복습이라는 건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이 좀 관련된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2번, 3번은 잘 보셨듯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개입니다. 저도 복습이라고 써 있어서 같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예. 자, 맞습니다. 예. 언어도 비슷하고 사실 해야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적 복습을 하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앞에 공부했던 거 또 반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얼른 쳐준다. 학생들한테 얼른 쳐줘야 되는데 누적 복습을 하라고 하면 어제 했던 부분을 다시 그대로 그 책을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읽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로. 그러니까 객관식 수업은 가는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이상한 데에 빠지거나 아니면
까먹거나. 결국 누적 복습을 하는데 성문종합 1장만 또 계속 까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1장부터 2장, 1장부터 3장, 1장부터 5장 해야 되는데 계속 1장만 보다가 오늘 끝나고. 그러니까 수학의 어. 정석의 집합만 더러워지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그러네. 거. 성문종합은 많이 없어졌나요? 예, 성문 논외지만. 종합. 성문 그래도 종합은 그 저희 아, 세대까지는 세대끼리는 봤습니다. 그만 미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집합만 보지 말자.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적 복습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 방법이 바로 백지 복습입니다. 음. 우리의 기억력에 모든 내용을 책을 읽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키워드를 생각해내서 내용을 떠올리는 건 직감적으로. 그렇죠. 그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100이지만 거기서 내가 이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키워드 10개로 이 내용을 다시 떠올리자. 요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백지복습이고 그렇지. 누적 복습의 시간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를 아는 게 누적 복습은 아니니까 전체를 빠르게 한 번씩 계속 훑어주는 걸로도 매일 훑어주다 보면 쌓이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죠. 완벽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내에 누적 복습이 가능하게 큰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하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3번 결국 빠르게 2번 누적 복습하자. 맞습니다. 교육 전문가신데요, 완전히. 저희가 전문가가 되고 싶지만 예. 이게 수험 전문가예요. 수험 공부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학생들, 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많은 고민을 케이스를 보고 고민하고 고민하셨네. 있는 거죠.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10년 동안 회계법인에 있으면서 매년 신입 회계사가 올 때마다 너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아하. 물어봐서 제가 1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아하. 복습 방법입니다. 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와 보시면 느끼시겠네.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와서 우리 헬퍼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시면 좋겠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세계 우리 헬퍼님들이 이제 도와주시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개인의 학습 역량이 좀 부족한 분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시간 관리라든지 아니면 생활 관리를 못해서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사실 헬퍼가 여러 공부에 대한 것만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시간이나 생활을 상담해주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어떤 이제 해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그런 건 여기 1, 2, 3번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녹여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번이랑 3번에 녹여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종합반 스케줄이 쭉 객관식 종합반 스케줄이 나오면 시간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틀을 짜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어느 시간에 누적 복습과 백지 복습을 해서 저희 헬퍼팀에 제출해라까지 결정을 해서 그럼 몇 말씀드립니다. 시까지 플래너 작성해서 와라, 몇 시까지 누적 복습, 백지 복습해서 와라라고 현장에서 진짜 이게 서로 만나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뭐 전화나 문자 같은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해야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생각을 있죠. 했기 네. 때문에 그럼 말 그대로 학생들은 그 시간을 완전 콕 깨가지고 선생님한테 찾아뵐 수밖에 없네요. 다 해서 다 해서 그것도 다 해서 누적 복습, 백지 복습 다 해서 그렇죠. 플래너 다 작성해서. 도망가면 그게 없는 거고 그렇지. 안 제대로- 나타나면 그 시간에. 제대로 안 하면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백지 복습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했던 이상한 요약집을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하. 그거도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걸러낼 수 있죠. 아하. 네. 보면 알죠. 저희는 저희- 다 그렇죠. 공부를 예전에 많이 했었으니까 보면 백지 압니다. 복습을 그렇죠. 활용을 많이 했고 맞다. 참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뭐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헬퍼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튜터링관에 물리적으로 같이 있으면 더 좋다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독서실 이렇게 돌아도 다니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돌아다니다 졸면 좀 똑똑도 해주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헬퍼 하고 있는 그 우리 학습 크루. 학습 크루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 딱 그 함께 어떤 공부하는 동료 학습 의식이나 크루와 어떤 여기 코치님이 계신 거죠. 학습 아. 코치. 그래서 얘 팀을 한강에 보면 그렇게 막 뛰잖아. 예. 그렇게 쫙 즐겁게 음. 뛰잖아. 걔네들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서로에게 서로 힘이 막 되고 막 소리 구령도 지르고. 해주고 막 서로 그래서 간에 공부는 그렇게 약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좀 외롭지 팀 않게 플레이, 연대 의식 팀 속에서 플레이 팀 느낌으로. 플레이처럼. 그래서 그냥 즐겁게 으쌰으쌰해서 가야지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나한테 가끔 상담 오는 친구들은 이제 보통 뭐냐면 이미 망가진 거야. 한 달, 두 달 망가진 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야, 두 달 전으로 돌아가서 똑바로 살지 그랬니? 이렇게 그렇게 할 할 수는 수는 없고 없으니까. 이때 뭔가 수습책을 하는데 이 망가진 거를 수습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지. 처음에 망가지지 않게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망가지기 시작한 일주일 안에 걔를 피드백하면서 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 이미 단 길로 정상을 와서 그렇지. 저 엉뚱한 삶을 왔는데요. 그럼 야,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라. 가라. 그래서 예, 저기서부터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 올라가야 예.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엄청 힘들다. 뭐 이런 예. 얘기밖에 못 한다. 맞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틀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지 않게 바로바로 해주는 리얼타임으로 피드백하는 게 나는 굉장히 수험생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결국에 생각하고. 1, 2, 3번이 다 학습에 대한 것 같지만 이걸 다 현장에서 약속된 시간에 서로 간의 이 어떤 그 릴레이션, 그러니까 현장에서 서로 면대면으로 얼굴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의 구속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관리 같은 것들도 강제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다가 같은 공간 속에서 선생님들도 자주 아까 5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이 교대하시던 뭐 어느 날 같이 있던 하면서 상주하시면서 가끔은 또 학생들에게 또 어떤 뭐 꼭 제공 이렇게 약속드린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잠을 가끔 깨워줄 수도 있고 뭐 같이 커피도 좀 마셔줄 수 있고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인간 상담도 또 필요하고 맞아요. 인생 상담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그래서 어떤 그런 스킨십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내 고민도 들어주고 근데 그게 꼭 이제 뭐 여기 헬퍼 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헬퍼 팀 안에 공부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마음 동료 맞는. 크루들도 있고 여기 코치님한테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나를 잘 이렇게 그 공부라는 게 망망대해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망망대해를 가는데 함께 이렇게 가면서 조타를 잡아가면서 저기 저 끝에 나침판처럼 그렇게 별 보고 가듯이 헬퍼팀이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거지. 그러면 좋은 말씀. 그러면 예. 바로 합격이라는 항구에 딱 야. 곧자로 도착하는 아이고 거지. 그렇게 되기를 꼭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여러분께 의지하고 공부를 좀 편안한 어떤 그런 환경과 마음 속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화면은 뭔가요? 결국 저희가 1대1 학습 코칭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랑 교감을 좀 하고 객관식 종합반이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상태를 저희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객관식반을 들으면서 어떻게 팔로우업하고 공부를 하면 된다. 이런 학습 상담을 학습 해주는 상담이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학생들이 동영상에 우리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요거 찍으면은 지금 요 코드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로? 맞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그럼 머리 좀 네. 잠깐만 선생님 저 부탁 좀 드려요. 딴 데로 이리 갈것 와보세요. 자 찍으세요. 오케이. 그럼 바로 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는가 보군요. 네. 이걸 통해서 일정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 헬퍼 5명의 회계사님들 중에 한 분이 1대1로 학습 상담을 해주시죠. 저도 사실 이 방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질문하면 정말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그 객관식 세무사 객관식 종합반을 들을지 말지 고민을 하신다거나 헬퍼를 하실지 말지 그냥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난 종합반 안 듣는데 이걸 보고 있는 분도 한번 상담하고 싶으시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찍으셔서 와서 물어보시면 공부에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되실 테니까 많이 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실제 오프로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얘가 꼭 이 헬퍼라는 시스템이 꼭 저희 객관식 종합반하고 연계된 상품은 맞지만 꼭 그걸 들어야지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개니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번 이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기를 내가 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친구는 공부가 잘 안 되고 하는데 세무사 2차 유예생이었어요. 세무사 2차 유예생도 유예생끼리 모아놓으면 같이 이렇게 프로가 되면서 공부할 수 있고 회계사 2차생들 나 지금 회계사 2차 세무사 2차 수업을 하고 있는데 회계사 2차생들도 혼자 공부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함께 요 동영상 보신 분들은 다 QR 찍으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 모든 길은 나는 초행길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되게 예전에 지나갔고 여기는 최근에 지나갔고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QR 찍으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그 헬퍼 5명 중에서 얼굴 순으로 모셨다고 했나요? 하여튼 랜덤. 랜덤. 아, 랜덤. 또 까먹었네요. 랜덤. 하여튼 5명 중에 우리 두 기대해 분. 보세요. 나머지 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걸. 그래서 5분 중에서 2분 모시고 헬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바른 생각 스터디랩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사실은 독서실이라고 하지 않고 스터디랩이라고 한다는 것도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재밌는 반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스터디랩이 4가지 종류, 또 위치도 다르고요. 그래서 다양한 스터디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김용남 선생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랩은 공간이 4공간이 있는데요. 우선 입신관은 저희 본관에 제일 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신관의 모토는 제가 머리를 모토로 가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일 12시간, 12시간을 공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주말은 카운트 안 하고요. 그래서 평일 동안에는 적어도 수업시간 포함입니다. 여러분 예. 종합반을 들으시면 수업시간도 카운트가 된 상태로 12시간을 공부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현재도 막 새벽 5시 반에 오고 막 5시에 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아침에 7시 정도에 와서 저녁에 10시나 11시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그렇게 해서 루틴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 있거나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있다 보면 다 늘어져서 다른 짓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됐거나 그런 사람인데 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껴있겠다. 그럼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긴 굉장히 어떤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9층에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9층 늘은 학생 보면 좀 대단해 보이고, 야, 너 좀 공부에 전문가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입실 자체가 영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왔다 한 달 만에 나가는 친구도 있긴 한데 너무 못 이기고 힘들어서. 근데 끝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층에는 파이어니어관이라고 해서 여기는 시설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시설은 일반적인 그런 독서실, 이렇게 답답한 독서실이 아니고 탁 트인 시대인지에서 사용하는 대치동에서 쓰는 독서실 책상입니다. 공간이 훨씬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은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독서실 책상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간 비용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부담하고 있는. 1인당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전체 총 책상 수가 적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책상이 쾌적하기도 들어가는 하죠. 모양도 좀 예. 잘 안 나와서 음. 실제 책상 수는 되게 적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대신 학생들은 쾌적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좀 비키겠습니다. 보이시죠? 평일에 10시간, 10시간. 여기는 10시간. 10시간이면 어떻게 되냐면 종합반이 오전 오후 수업이 있으면 4시간 카운트가 되니까 2시간 더 하면 돼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시험 준비하면서 10시간은 공부를 해야 붙지 최소. 않을까. 예. 회사원도 8시간을 일을 하는데 맞습니다. 일하고 나서 사우나 갔다 오면 사우나 왜 가지? 사우나보다 헬스 하시고 사우나 갔다 오고 이러면 뭐 10시간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10시간 정도 내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여기 파이오니어관에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챌린저관이 있는데요. 챌린저관은 이제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구역, 비구역, 관리구역이 있는데 비관리구역은 아예 시간 카운트 저희가 안 합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다니시면 되고 관리구역은 그래도 좀 8시간 정도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종로 3가역 바로 앞에요. 3가역에서 내려서 올라오시면 바로 독서실이에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로 3가역에는 3호선도 있고 1호선도 있고 그다음에 5호선도 있고 지하 5호선? 5호선 보라색인가? 7호선인가요? 예. 7호선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7호선도 예. 있고 해서 공간이 되게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동네에서 공부하는데 난 특히 이제 집 옆에서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어느 순간 나는- 자기 집에서 자는 자기를 발견해요. 나는 왜 진도가 안 나가지? 집 옆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공간과 이 쉬는 공간이 좀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공부라는 것도 기승전결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지금부터 뭔가 딱 공부한다. 앉고 예.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하루 공부하고 마무리 그다음에 졌다. 다 끝났다. 이렇게 하고 나면서 오늘 내가 몇 시간을 했다. 이래야 되는데 집 근처에서 하다 보면 아침에 나와서 좀 하다가 점심 집에 가서 먹을까?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뭐 또 나오다 보면 뭐 산책도 좀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실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적게 예, 나와요.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집 근처에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이 집 근처 공부하는 사람들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공부 시간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뭐 독서실 이런 게 크게 많지 않아서 학교 도서관까지 가는데 1시간이 더 걸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 비합리적인 행동이 근데- 아니라니까요. 근데 학교 가서 했어요. 어. 학교 가서 근데 학교 도서관에서 7시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다 6시 반 막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학교 가서 했고 그다음 끝나고도 거기서 딱 끝내고 또 저녁에 집에 오면 그렇게 해야 그럼 집에 오면 또 푹 자고 그렇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지 이게 그냥 있는 쉬는 자리에서 공부를 한다? 그게 제일 안 되는 공부가 뭔지 알아요?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거야. 아하. 그건 거의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비다. 응? 맞아. 그렇게 되면 안 돼. 맞아요. 응?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혹시 좀 자기 집이 여기 아까 말했던 지하철과 연결되고 어느 정도 오실 수 있으면 예. 여기 챌린저관에서 같은 공부하는 사람끼리 계산기 빡빡 두드셔도 돼요. 응? 너무 세게 다 들면- 계산기 치니까 근데 뭐. 너무 세게 들면 아유, 좀, 그렇지.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와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다 모여서. 그래서 그리고 저희- 사실은 학기 중에도 여기 공부 시간을 체크하지 않는 비관리 구역이 있으니까 사실 학기 중에도 요 종로 3가를 지나가는 학교에 있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오다가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시는 있어요. 걸 예, 알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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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독서실이기도 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예.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 세무사 시험 준비하지 마시고 예. 요 회사 세무사 준비하는 사람 모여 있는 챌린저관 특히 접근성이 교통 좋은 좋으니까 여기. 예. 일로 좀 오셔서 음. 공부를 하시면 훨씬 생산성이 좋아질 거다. 예.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튜터링과는 우리 지하철 3호선 역에서 내려서 조금 저희 본관 오는 것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있는데 여기는 우리 헬퍼들이 이 튜터링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예, 하고 아까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러닝 크루, 같이 그렇죠. 공부하는 크루, 네. 그래서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예. 똑같은 여러분과 동일하게 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헬퍼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예. 그 안에 내가 껴서 함께 뛴다. 예. 한강에 많이 뛰잖아요, 러닝 크루라고. 예. 그왜 혼자 많이 뛰는 거보다 많이 뛰는 거. 혼자 뛰다 보면 여기까지 갈까? 예, 예, 뭐 이렇게 예. 많은 거죠. 예, 완주를 못할 때가 응. 많아요. 근데 앞에서 막 앞에서도 막 그렇고 서로가 외쳐주고. 서로에게 힘이 응. 되고. 앞에서 예. 막 외쳐서 나가면 뒤에서 다 쫓아가다 보면 예. 운동이 많이 되니까 그걸 하는 거고. 거기는 러닝이고 여기는 러닝. 발음 잘해야겠는데요. 예. 하여튼 하여튼요. RUN이냐 학습 L 크루, 뭐 이거냐. 예. 학습 크루. 예. 우리 그게 좀 헷갈리는 세대라서 저희는 영어 발음 RL 좀 그렇습니다. 학습 크루. 학습 크루 좋다. 학습 크루가 같이 있는 그다음에 맨 앞에서 리딩하는 헬퍼가 있고 그 모여서 하는 공간이라서 여기 튜터링에서 헬퍼들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면 생산성은 확실히 좋을 거다. 그뿐만 아니라 꼭 그 헬퍼와 관련된 독서실이긴 하지만 그냥 그거 무관하게도 또 지역적으로 그쪽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학교가 있는 학생들은 오다 가다 또 거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그렇죠. 헬퍼가 다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네네. 저기도 공간이 저희가 굉장히 넓기 넓어요.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 네 가지 유형의 독서실 그걸 우리가 스터디랩이라고 한 거는 여기서 책만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스터디 학습을 완성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곳에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하시는 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모여서 공부해라. 모여서 공부하면서 리듬을 잘 유지해라. 요거를 좀 잘 할 수 있게 강제하는 쪽으로 가든 자유석을 가든 그걸 잘 하시고 거기에 뭐 헬퍼가 필요하시다면 튜터링으로 가셔도 되고 이렇게 저희 독서실이 준비돼 있다. 그러면 참 여러 개 준비했네요. 예, 진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객관식 종합반 설명 6개 어떤 그 주제를 다 지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다 소개시켜드렸고 예. 그래서 저희 객관식 종합반 준비하느라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고 기존에 우리가 많은 강의를 하면서 좀 개선했으면 하는 거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넣어서 헬퍼라는 거라든가 모의고사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더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와서 저희 종합반에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김원식 회계사든 저든 여러분을 내 제자처럼 생각하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자가 되셔서 이번에 확실하게 붙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바른 생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저희 이제 김용남 회계사님하고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높이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에선 유일하게 계속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을 여러분께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도입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 헬퍼, 뭐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걸 만들었지만 내년엔 여기에 또 어떤 게 더 생길지 저도 기대가 되고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 또 피드백을 받고 더 좋은 걸 개선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고 하는 게 요즘 또 그런 건 낙으로 저희 바른 생각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객관식 종합반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